마지막 단원입니다. 별과 우주라는 단원이고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넓은 범주에서 이제 우리가 태양이 아닌 별, 2학년 때는 이제 태양계에 속한 것을 봤다면 이제 태양 바깥에 있는 다른 별, 좀 더 멀리 가서 이제 우주까지 이제 시야를 한번 넓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별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양이 아닌 다른 별들 굉장히 멀죠. 가장 이제 가깝다고 하는 프록시마 센타우리 뭐 이런 들도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다른 별들은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이제 먼 곳에 있습니다. 그 별들의 특성들, 적어도 그 별이 얼마나 먼지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그 별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니면 차가운지 가보지도 않고 그걸 알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작은 정보 조각들을 가지고 그 별의 특성들을 알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걸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차라고 하는 옛날부터 사용했던 어떤 측량의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멀리 나무가 있고요. 그 나무까지의 거리가 알고 싶다고 생각해 봅시다.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걸어갈 수가 없다고 쳐보죠. 뭐 예를 들어 이 사이에 뭐 악어떼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북한 아예 북한이에요. 여기 북한이라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드론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나무까지의 거리를 내가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죠.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요. 옛날 사람들은 나무가 있었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지점을 정합니다. 왜 두 지점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한 점을 측정하려면 두 개의 선에 교차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쨌든 두 개의 어떤 지점을 정해 놓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개 전보대를 박아 놓고 이 박아 놓은 두 개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그 물체를 한번 살펴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전봇대에서 이 나무를 봤을 때 나무는 강 앞에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전봇대에서 이 나무를 보면 이 나무는 산 앞에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위에서 드론으로 항공샷으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두 지점과 그리고 나무 사이에 어떤 각도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거죠. 물론 내가 이것을 눈높이에서 볼 때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나무를 봤을 때 두 지점에서 보이는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추측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쨌든 이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 시차가 왜 거리를 측량할 때 사용되느냐? 조금 더 먼 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실 내가 얘를 내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 나무나 이 나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는 차이가 누가 봐도 얘가 멀어요 하겠지만 그냥 같은 라인에서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 나무와 이 나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차를 활용하면 다르다는 거죠. 왼쪽 전봇대에서 나무를 봤을 때 여전히 강 앞에 있죠. 오른쪽 전봇대에서 이 나무를 보면 여전히 산 앞에 있는데 이 차이, 그러니까 시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멀면 멀수록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지금 볼 때 어떤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내가 알고 싶은 어떤 물체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떤 그 각각의 지점에 따라 배경이 달리 보일 것이고 그 각도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는데 이 시차를 활용하여 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봤을 때 먼 물체는 시차가 작죠. 가까운 물체는 시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를 가지고 물체의 거리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죠. 시차라고 하는 옛날부터 우리가 어떤 물체의 거리를 활용할 때 사용했던 측량의 방법입니다. 시차란 두 관측 지점을 놓고 내가 알고 싶은 물체를 보았을 때 그때 그 물체가 이루는 각도 이것을 시차라고 하고 물체의 거리 측정에 활용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한번 교과서에 나오는 활동으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 교과서에 지금 뭐가 나와 있냐면 303쪽에 부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록을 뜯어서 이렇게 잘라서 만듭니다. 여기 우체통이 하나 있고요. 내가 이 점과 이 점, 이게 아까 이제 봤던 그 전봇대 두 지점인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이 가라는 우체통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기 위해 여기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가에 있는 우체통은 어느 숫자랑 이제 겹쳐 보이는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봤겠지만 왼쪽 구멍으로 봤을 때는 이 우체통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5라고 써 있고
오른쪽 구멍으로 봤을 때는 4라고 써 있어요.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앞에 있는 우체통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보이느냐라면 왼쪽 구멍으로 보면 7, 오른쪽 구멍으로는 2 이렇게 숫자가 보일 겁니다. 지금 일단 어떤 시야의 시각의 차이가 생겼고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이것을 이제 항공샷으로 그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죠? 가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죠? 나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봤던 그 배경 숫자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렇게 보일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시차가 어떻게 해요? 발생을 할 것이라는 거고요. 일단 요거 쓸 때 패턴을 보면 어떤 것이 보이나요? 가까운 물체의 시차가 크고 먼 물체의 시차가 작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가와 나 중 시차가 더 큰 것은 나입니다. 뭘 가지고 알았어요? 두 지점에서 그 물체를 보았을 때 나오는 배경의 차이를 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유추해서 만든 겁니다. 시차가 더 큰 것은 나이고, 그쵸?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가가 훨씬 더 멀어요. 그쵸? 그리고 그 가는 시차가 작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시차와 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측 지점과 물체 사이 거리에 어때요? 반비례한다. 반비례가 어렵다면 시차가 작으면 물체가 멀다. 시차가 크면 물체가 가깝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시차를 우리가 왜 알고 있느냐? 왜 필요하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먼 별의 거리를 지금 알고자 할 때 이 시차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가정을 알아보자면 이게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거죠. 지구에 북극과 남극이 있고요. 내가 있고 나는 중위도에 살고 있죠. 적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천구라고 하는 곳으로서 여기에 지금 별이 박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별은 이렇게 박혀 있고 우리가 이 박힌 별로 그림도 그렸죠. 별자리도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별들이 멀기 때문에 사실은 안 움직이는 것처럼 천구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일 거고요. 가까운 별들은 거기서 좀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태양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깝기도 하고 우리가 그 주변을 공전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별들이 있어요. 배경별들이 아주 멀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별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내가 이제 알고 싶은 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어쨌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어요. 그 지점에서 나는 두 지점을 찾습니다. 그죠? 아까도 시차 측량할 때 두 지점이 필요했던 것처럼요. 최대한 멀리 벌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 두 지점의 차이는. 왜냐면 지금 별은 어마무시하게 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차가 클 리가 없거든요. 너무너무 작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내가 관찰하는 두 지점이라 좀 벌려주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벌릴 거냐면 지구의 그래도 공정 궤도의 양쪽 끝, 이게 원은 아니지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름의 양 끝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간격은 짧잖아요. 요 거리는. 그래서 가장 먼 거리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될 거죠. 이게 시간으로 치면 한 바퀴 도는데 6개월이니까 12개월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반 바퀴 돌려면 6개월 정도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지점을 가지고 거리를 알고 싶은 별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쪽을 여름이라고 치면 6개월 후니까 이쪽은 겨울이겠죠. 아이쿠, 여긴 겨울입니다. 제가 이제 혹시 지워지더라도 여긴 겨울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별을 이제 살펴보면요. 별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름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본 이 별은요. 배경별 B 앞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반 바퀴 돌아서 6개월 후 겨울이 돼서 이 별을 보면요. 배경별 A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시차죠. 그죠?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시차를 쓰진 않고요. 그 시차의 2분의 1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구가 공전하는 운동, 그러니까 지구가 1년 동안 이동하는 연주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쨌든 시차이기 때문에 이것의 이름을 연주 시차라고 하고요. 이때 이 각도의 단위는 초를 쓰는데 초는 낯설죠. 1도라고 하는 단위에 3600분의 1, 1도를 60분의 1로 나누면 분, 1분을 60분의 1로 나누면 초거든요. 그러면 1
60도를 3600으로 나누면 60 곱하기 60 3600분의 1로 나누면 1초가 되죠. 그렇게 작은 값 단위로 이제 떨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연주시차의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연주시차를 활용해서 우리가 거리를 측정하더라. 시차를 쓰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정의를 하면요. 연주시차란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 6개월 간격이라는 건 뭐예요?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변을 도니까요. 이게 태양이다 라고 치면, 그죠? 6개월이라 해야, 그래야 이제, 지구의 공전궤도의 지름의 이제 양쪽 끝, 여기 넓은 이 두 지점에서 별을 살펴보겠다 이거죠. 1년 간격으로 하면 한 바퀴 다시 돌아오니까 안 될 거고요. 3개월 간격도 짧죠.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시차의 절반. 이것을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고, 단위는 뭔가요? 단위는 초를 사용합니다 라는 거죠. 일단 연주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의 공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연주시차를 사용하느냐? 그거는 편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아까 연주시차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거리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거리 D는요, 여기입니다. 태양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합시다. 왜냐면 어차피 물론 지구에서 여기까지 직거리를 알고 싶겠으나, 사실 이 거리나 이 거리는 사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 보통 1AU라고 정의되는 이 거리는 너무 작은 거리예요. 사실 여기까지가 멀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거리라고 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별인 태양에서부터 그 다음 별까지의 거리라고 쳤을 때요. 연주시차를 알면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지구 태양 거리 1AU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여기는 연주시차고, P라고 칩시다. P초.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직각이겠죠. 물론 얘가 이제 타원이냐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구는 원형 궤도로 공전한다고 쳤을 때 여기는 직각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나요? 삼각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 수 있으냐면 탄젠트 P,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 P도는,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D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해놓고서 이제 탄젠트 값의 이제 특성들을 봐야 되는데, 탄젠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탄젠트 그래프는요, 이게 이제 좌표 평면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1, 2, 3 뭐 해건 1쪽 밑으로 갈수록, 지금 이건 1도 아니거든요. 1의 3600분의 1도예요. 그죠? 점점 작아지는데 이 밑으로 갈수록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그래프가 y는 x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다는 말이죠. 그렇다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든지 탄젠트를 처리를 해주든 안 하든 그대로 그냥 벗고 나온 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어차피 x값과 y값이 같은 수준에 가기 때문에 이 p값이 너무 무한히 작다면 탄젠트 p는 그냥 p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활용해서 해주면 p는 d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거리 d는 p분의 1,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이때 그 나오는 거리의 단위는 우리가 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적용했고요. PC라고 쓰네요. 그리고 이제 연주시차가 만약에 1초인 별이 있다. 그럼 거리는 1일 텐데 이때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교과서 그림 해볼까요? 일단 별 Y의 연주시차를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주시차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그래서 태양의 공전궤도의 지름의 양 끝에서 이 별 Y를 봤을 때 생기는 시차의 절반. 얘가 연주시차죠. 그죠? 그림에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연주시차가 1초일 때 별 Y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1파섹이다 라는 거고요. 그죠? 문제 하나만 더 내볼까요? 만약에 별 Y까지 연주시차가 0.1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값이네요.
자, 이러면 태양 Y까지 거리는 얼마인가요?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이거 10분의 1이고, 그죠? 그러면 10입니다. 10파섹에 해당하는 거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별의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멀리 있는 별일수록 작습니다. 이건 시차니까요. 연주시차를 가지고 우리는 별의 거리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근본 이유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죠. 그죠? 연주시차는 단위로 초를 사용합니다. 초라고 하는 것은 1도를 3600으로 나는 엄청나게 작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망원경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작은 각도입니다. 연주시차가 1초인 별의 거리를 우리가 1파섹이라고 정의하기로 했고요. 이게 구글 드라이브 수업할 때는 그냥 제 파일로 하는데 그걸 구글 드라이브 올린 상태에서 꼭 이렇게 깨지더라고요. 1파섹은 참고로 하면 이렇습니다. 태양까지 지구의 태양거리의 거리를 1AU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20만 이렇게 길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3.26 광년. 광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 갈 수 있는 거죠. 3.26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1파섹이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30조 9천억 킬로미터 정도네요. 굉장히 먼 거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1AU랑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라디안이란 각도를 알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서 증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주시차 값은 너무너무 작기 때문에 연주시차를 이용한 별의 거리 측정은 가까운 별만 상대적으로 가능하고 보통 이제 100파섹 이내의 별, 100파섹이라고 하는 것도 3000조 킬로미터 정도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가까운 별을 보통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이 비렐름 베셀이라는 분이 그 연주시차를 연구하신 분이고요, 그죠? 다른 것들 한번 볼까요? 굉장히 가깝다고 하는 우리 태양, 그 다음에 이제 가깝다고 하는 프록시마, 알파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은 연주시차가 1도가 안 됩니다. 1초가 안 됩니다. 0.767초. 그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리우스가 연주시차가 0.38초. 그죠? 그래서 굉장히 멀구나. 이렇게 먼 걸 어떻게 찾나요? 이게 2013년도에 연주시차에 특화된 망원경으로 이제 찾아낸 가이아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만파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참 재미있네요. 그죠? 정말 그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그 별들의 차이를 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수행평가 문항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풀 수 있겠죠. 그죠? 연주시차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별, 가하고 나를 6개월 간격으로 이거는 실제 모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느냐? 분석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하느냐라면 일단 6개월 동안 별 가의 나의 위치는 지금 배경별을 얘네들 안 움직였잖아요. 얘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도 안 움직였죠. 분명히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느냐? 상상을 해보면 이게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위치를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지구의 공전. 자, 그러면 연주시차를 비교해보자. 그럼 누가 더 멀리 있는지 하는 거 찾아보면 어떤 기준에서 어쨌든 가는 이만큼 움직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죠? 움직인 시각의 차이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크네요. 얘가 시차가 크고 얘는 시차가 작은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일단 나가 멀리 떨어져 있죠. 왜요? 시차가 작아서요. 그죠? 그러므로 연주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하므로 나가 멀어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됐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 관측자 물체가 사이가 멀면 시차는 어때요? 작아집니다. 그죠? 작아집니다. 반비례하는 관계. 지구에서 별을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하여 측정한 시차의 절반. 이것을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어느 별의 시차를 행성의 공전궤도에서 가장 멀리 두 지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경우는 6개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태양이 있고 지구의 경우는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지점이라고 하는 게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니까 6개월, 그죠? 요거고요. 지구에 측정한 어떤 별의 시차가 이만큼이다. 자, 근데 목성이 있네요. 목성은 외행성이에요. 그죠? 어쨌든 얘가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똑같은 반 바퀴를 돌았을 때 똑같이 별을 보면 그에 대한 시차는 훨씬 더 크죠. 그죠? 목성에서 측정한 시차가 이번에는 더 커지겠네요. 지금.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목성의 공전궤도가 더 크므로 목성에서 시차가 더 크게 측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